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주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테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 1시간 동안 테마주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략하는 방법들, 주의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 일단 우리가 테마를 하는 데 있어서 테마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의를 알고 있어야겠죠. 사회에 일어나는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여러 종목들이 함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지금 뭐 이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테마를 바라볼 때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섹터, 우리가 이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업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섹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테마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다 같이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볼 때 뭐 테마 하면 좀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요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를 이제 밑에 들어놨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테마, 수소차 테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그린 뉴딜, 데이터 뉴딜, 가상화폐,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코로나19 테마라든지, 그리고 대선이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대선 테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질병들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류 독감이면 AI 테마주들,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열병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돼지 열병 테마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드론으로 뭐 배송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드론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종시 뭐 정부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제 이전하겠다는 얘기 나올 때 거기에 뭐 땅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들을 모아서 뭐 건설주도 있고 뭐 건설주가 아니지만 땅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엮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뭐 테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 테마,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던 로봇 테마들이 있을 거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고령화 시대에 기업들이 이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이죠. 점점 로봇들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스마트 팩토리 테마도 있고, 뭐 인공지능 테마, 원격 진료 테마, 원전 테마, 미중 무역 갈등 테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계절 테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주들로 엮어서 이제 그걸 하나로 테마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 하고 보는 게 이제 항공, 여행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통틀어서 뭐 위드 코로나 테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시장에서 뭐 많이 듣던 이야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테마 이렇게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시장의 어떤 이슈,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뭐 그런 종목들이 비슷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테마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마주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께 제가 물어보면 테마주 위험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테마주 그거 하면 뭐 망한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제대로 알고 하면 그냥 일반 주식 매매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테마주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급등입니다. 급등. 여러분들 시세가 빠르게 가는 게 좋아요? 느리게 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빠르게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매수해 놓고 오래 기다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매수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가는 걸, 시세가 수익이 나는 걸, 그런 걸 원하세요? 사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좀 더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분명히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하고 튼튼하고 뭐 기업이 가치가 좋고 이런 것들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하면 저는 급등이 생각나고, 급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시세를 크게 줄 수 있고 빠르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요, 위험 상품이에요. 주식은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하지만 거기서 나는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다들 진행하는 거다. 예금 적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던 어떤 종목을 사던 삼성전자 95,000원에 샀더니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물론 회사는 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손실의 위험은 항상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테마주라고 해서 그러면 뭐 특별히 더 손실이 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 뿐이지, 일반 주식과 똑같다. 우량주든 뭐 가치주든 대형주든 테마주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테마주에서 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주식을 하는 것은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들 뭐가 있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건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식을 매매할 때 똑같습니다. 뭐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손절이라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한다고 해서 손절선이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매매 관점이든 투자의 관점이든 어떤 시점에서든 그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분할 매수로 또 수익을 내는 방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면 된다라는 거죠. 테마주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유, 제가 주식하는 이유, 누구든지 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는 동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대형주를 사서 수익이 10%가 나든지 중소형주를 사서 10%가 수익이 나든지 똑같은 10%예요. 그죠? 내가 테마주를 사서 10%가 나는 거하고 가치 투자를 해서 10%가 나는 거하고 똑같은 수익입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근데 왜 고정관념을 갖고 보냐? 이 말이죠. 결국 주가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샀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는 뭐 기대감도 있고 실적이고 뭐 다른 사람들 많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떤 특정 종목에서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 이 두 세력들이 있는데 결국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을 때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매수가 왜 많아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이 종목은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까? 어떤 뉴스가 있었나? 재료가 있었나? 살펴봐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이것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은 뭐 이 매수를 하는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오늘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면 3개월 뒤나 6개월 뒤나 1년 뒤에 지금 산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누군가는 시장에 참여하는 그 어떤 누군가 다수의 사람 대중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참여를 해야 될 거고 이 기대감이 반영돼서 돈이 몰리게 되면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들이 그 종목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주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어떠한 사회적 현상과 이슈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그 이면에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 올라간다는 이유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궁극적으로 결론은 이 대중들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매수 버튼을 클릭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거래량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거래량을 보면 이 종목이 인기 종목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테마주들이 급등락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주식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치 투자도 있고 뭐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뭐 스윙 매매, 단타 매매, 뭐 단기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테마주를 공략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테마주 공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딱 틀에 박혀서 나는 가치 투자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안 되겠죠.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아두면 좋은 거지. 왜 그거를 제외시켜 버립니까? 그죠?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을 알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고 직접 느껴보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주 공략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보통 테마주 위험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테마주들은 저는 아예 안 건드립니다. 안 해보고 안 건드리면 좀 이상한 건데 분명 건드려보고 거기서 크게 뒤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가치 투자는 항상 성공하느냐? 꼭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업 보고 샀는데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6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갈랑말랑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업이 뭐 좋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다. 결국 실적을 시장은 추종을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변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내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좀 짧은 수익이라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를 공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겠냐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격 매수 실패하는 사람들 유형 보면 대부분 추격 매수를 좀 많이 해요.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서 꼭 사는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떤 테마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생성이 되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그립니다. 그러면 보통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눌리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되는데 이런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날 호가창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막 매수세가 쏠리니까 그때 덜컥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꼭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한동안 횡보를 하든지 조정을 받든지 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형주든 뭐 우량주든 뭐 가치주든 테마주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쭉 열어놓고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물론 뭐 연상을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그런 종목이죠. 뭐 2,000개 중에 뭐 몇 개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테마주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추격 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릴 때 사면 돼요. 내릴 때. 올라갈 때 안 사면 됩니다. 주가가 내릴 때 사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딱 차트를 열었어요. 내가 어떤 테마주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고 좋아 보여요. 딱 차트를 열었는데 한 6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저점 구간에서부터 3배가 넘게 주가가 올라 있다. 5배, 3배에서 5배, 혹은 10배까지 올라 있다. 3에서 6개월 이내. 그러면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거기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테마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종목을 사면 되겠어요? 그죠? 가급적이면 내공이 안 되면 그런 데서 사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뭐냐 뭐 쭉 얘기를 해볼게요. 분할 매수가 없어요. 한 방에 원샷 원킬을 하려고 해. 얼마나 대단한 기법이길래 원샷 원킬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중 50% 빡!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빠지면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손절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손절이 없냐? 뭐 어디서 들어서 종목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냥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 때부터 전략 자체가 없어요.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이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 매수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내가 짜놓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서 상승이 나와주면 나는 돈을 버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게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계획을 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매매를 하는 사고 파는 시나리오인데 살 때는 얼마에 사겠어라는 가격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파는 가격도 미리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뭐 올라갈 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잡듯이 상승 추세로 들어간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 갈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에 분할 매수로 절반 팔고 2차 목표가에 나머지 다 팔고 뭐 이렇게 하든지 손절은 어떤 변곡점을 이탈하는 지점이 나온다. 그러면 뭐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던지 이런 미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라고 구상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뇌동매매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미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료의 사이즈를 몰라요.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이제 추격 매수로 물리는 경우들이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반짝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정이 잡혀 있거나 그래서 요 일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임상 뭐 제약바이오에서 임상 어떤 거 성공했습니다 하면 주가 급등하죠. 그런데 보통 이런 좋은 뉴스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급등을 막 하다가 고점에서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데 그때 달라드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를 하고 테마주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재료의 사이즈, 그러니까 재료가 나오는 시점, 이 재료의 사이즈라는 건 뭐냐, 재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한가, 지속성하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떤 뉴스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 제가 설날에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있는데 뉴스에서 계속 중국에서 뭐 전염병이 돈대.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그때는 우한 폐렴이었죠. 우한 폐렴으로 막 불리면서 막 전염병이 돈다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아마 각양각색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러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저처럼 발빠르게 마스크를 주문을 하고 생필품을 주문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막 내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사람마다 주관적인 그 경험과 학습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 미치는, 그러니까 사회에 미치는 파장, 미치는 영향력,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사이즈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인가, 아니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큰 전염병이 돈 거는 이게 뭐 단기간에 내일 당장 뭐 치료약이 나와서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지속 가능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고 한 그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치료제,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고, 마스크 테마, 마스크 관련주들 폭등을 했고, 알코올 만드는 회사들 폭등했고, 비대면 관련, 교육 관련주들 폭등을 했고, 다 테마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안 산다고요? 이상합니다.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리스크가 있어서 나는 돈을 잃기 싫어서 안 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재료의 사이즈는 가늠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주관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고점에서는 공략하지 않는 걸로. 아까 재료가 고점에서 나오는데 그런 건 공략하면 안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몇 배가 가 있어요. 뭐 3배, 5배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러면 패스하는 겁니다. 테마주도 초입에 좀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매를 하는데,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손절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공부가 안 되신 분들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바닥권에서 주가가 5배에서 10배 오른 거, 10배 오른 거는 절대 보지 말고 5배 오른 거 보지 말고 한 3배 정도 오른 것도 가급적이면 걸러내면서 찾아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2배 정도,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올랐다가
조정을 받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특정한 테마에 속해 있다.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할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 제가 내릴 때 사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자주 하는 말 뭐예요? 그러면 방송할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음봉에 사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주가는 쌀 때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테마주든 우량주든. 그런데 테마주들은 파동이 좀 느긋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테마주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조정 구간을 굉장히 짧게 주는 경우들이 많고 잘 잡아내야지 저점에서 매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리는 관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생기던데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 주포들 물량 다 털어먹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와 이거 10,000원 하던 게 10,000원 10,000원짜리가 50,000원 갔던 거야. 50,000원 갔던 게 지금 25,000원까지 내려왔어. 엄청 싸네. 50,000원이 25,000원 됐으니까 엄청 싸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산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뒤에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이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런 걸 하신다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추세가 내리막길인데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추세라는 거는 결국 방향을 얘기해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향이 오르막길에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가고 내리막길에 있는 종목은 계속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우리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종목들이 오름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 내려오는 것들을 사야지 추세가 다 꺾이고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고 그런 자리에서 샀을 때는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뉴스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 보통 털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뉴스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딱 차트를 열어봤는데 어떤 뉴스를 봐가지고 아니면 뭐 누구에게 들어서 차트를 딱 열어봤는데 5배, 10배 올라 있다.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살 필요가 없다. 자, 주식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실패를 했다라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 공략의 핵심, 돈의 흐름을 읽어라. 아까 돈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고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큰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떠한 그러니까 이제 뭐 섹터로 테마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거래 대금 계속 터진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뭐 리비안 관련 테마들 보면 막 상한가 연속으로 가고 또 저도 리비안 테마입니다. 저도 리비안 테마입니다 하고 막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메타버스라는 뭐 그런 이슈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져서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많이 쏠린다. 그러면 그런 관련주들의 관심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이 글로 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다?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읽어라.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우선 순서를 쫙 정해놓고 한번 꾸준히 그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나, 내일은 어떤 종목이 많이 터질까, 그저께는 뭐가 터졌나 해서 쭉 이 흐름을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슈의 파급력,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재료의 사이즈라고. 이슈의 파급력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노멀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무언가가 또 새로운 게 하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장에 불이 났어. 근데 이거는 보험사에서 돈 받고 다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악재라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왜? 이유 없이 큰 이유 없이 하락을 한 거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슈들의 파급력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발성으로 어떤 이제 미나리가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1등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소멸을 해버리는 단발성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서열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대장주를 노려야 되는데 왜 대장주를 노려야 되나? 일단 어떤 테마가 터지고 나면 먼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생기고 이렇게 막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도 그렇고 모든 테마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1등주가 딱 하나가 생기고요. 상한가 잘 가는 다른 종목들보다 그런 종목이 생기고 2등주가 생기고 그 다음에 후속주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왜 1등주를 공략을 해야 되냐? 1등주는 일단 조정이 나올 때 조정폭이 짧습니다. 그리고 2등주, 3등주, 4등주 쫄따구주들은 전부 대장주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면 대장주가 한 10% 올라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한 5%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한 3%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후발주들은 5% 조정을 그대로 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대할 것보다는 훨씬 더 대장주가 안 가게 되는 경우는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테마주에서는 큰 테마는 대장급이라고 해요. 대장급.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대장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장급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누군가 어떤 종목들을 따라간다는 짝짓기 매매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는 크게 기대 수익을 노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항상 리비안 테마주다 하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시세가 강하고 조정은 약하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대장주는 이거구나라고 파악이 된다라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상승 추세 정배열 초입. 자, 정배열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5일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에요. 21선이고 60일선이에요. 그리고 121선입니다. 책에 나옵니다. 정배열이라고 네이버에 여러분들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주가 정배열, 뭐 주식 정배열 이렇게 검색하면 5일선, 21선, 60일, 121선이 이렇게 순서대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일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왜 상승 추세 정배열 초입에서 공략해라? 아까 전에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추세에 대해서도 또 설명드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횡보 추세가 있어요. 추세 없음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는 놈이 더 간다. 그 말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더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종목을 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해요. 파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대로 이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사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 종목이 올라가네. 상승을 하니까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매수가 매수를 계속 부르듯이 매도는 매도를 계속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갈 종목을 사야 되니까 올라가고 있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어디서? 눌림목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금방 알려드린 대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나열되어 있는 구간이 상승 추세다. 그런데 차트를 딱 봤는데 바닥권에서 추세 없음 자리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다. 그리고 뭐 올라와 있는 게 뭐 한 30%, 40%뭐 많이 올라오니까 한 10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정배열의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이 어떤 특정한 테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대장주인지 아닌지 서열을 정리를 해서 맞다 싶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상승할 종목이라면 싸게 사려고 노력해라. 그죠?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급등락을 하니까 어차피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거는 좀 아니지. 자, 이렇게 올라가느냐? 급등락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결국 시간적인 차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올라간 놈은 내려오고 내려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뭐 장중에 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저점을 노려서 싸게 살려고 해야겠죠. 근데 내가 기술적으로 딱 저점을 잡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자, 그러면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일단 수익권이야. 근데 이런 자리가 저항인 것 같고 뭐 지지와 저항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수익권이면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분할 매도 천천히 나눠서 팔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막 거기서 다시 한번 사거나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에 절대 전부 투자하지 마세요. 몰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잘해. 그래서 9번 몰빵을 해서 돈을 벌어도 마지막 한 번을 부러지게 되면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2종목 이상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2종목 중에 한 종목은 현금 가지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50% 현금 가지고 나는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겠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스에 사지 말아라고 했죠. 9시 뉴스에 나온 이슈는 다음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는 거 아닙니다. 급등이 시작해서 출발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사지 말아라. 아시겠죠? 보통 거기가 상투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너무 대중들이 다 알고 공략을 하게 되는 시점에는 뉴스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아까?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주는 좀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을 봐라. 이거는 사실 테마주 공략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장에서라도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을 사기보다는 저는 오름세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테마주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시점. 근데 여기서 제가 상승 추세에 놓인 종목이란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공략하듯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찾을 때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업종 차트를 켜놓고 코스피 차트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코스피 차트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특정한 업종은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상승을 그린다든지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그 주가를 지키고 있거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섹터를 이제 그렇게 골라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섹터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듯이 내 종목이 지금 시장,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이 시장보다 강한 흐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추세는 그리고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파동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종목을 봐라. 그다음에 아까 섹터를 말씀드린 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선별을 하고 테마주들 중에서 강약이 나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놈은 같은 테마인데 좀 시세가 약해요. 잘 안 움직여. 그런 것들은 뭐 대장주가 아니겠죠. 후발주로 생각을 하고 좀 제외를 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주와 부대장 그리고 후발주들로 이렇게 요 강약을 가지고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테마들이나 장기적으로 생명력이 긴 테마들은 대장주들이 한번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동안에 키 맞추기로 후발주들이 또 올라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크고요. 대선 테마라든지 코로나19가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두고 계속 정말 파급력이 큰 그런 테마다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의 생명력. 테마주들의 경우 이제 급등락이 크면 이제 단기간에 시세를 준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생명력하고 같이 연관을 해봐야 돼요.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뭐 리비안 테마라고 하면 테마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11월이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11월이라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일정이 끝나게 되면 생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3상 결과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임상 3상 결과치가 발표되는 순간 얘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의 생명력을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한 시세로 뭐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테마의 뭐 강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급등 시세 측면에서는 요 생명력 대략 15거래일에서 20거래일인데 조금 길게는 3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정말 큰 테마들은 6개월 정도도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 해서 보셨을 텐데 아니면 백신 관련주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였죠. 굉장히 큰 폭, 기간도 좀 길게 가져가면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적인 측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테마들의 평균치를 따졌을 때 얘기하는 부분이고 테마주 해서 아까 생명력이 단기간 단발성 테마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컨텐츠 관련주들 어디에서 1등 했습니다라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뭐 BTS가 어디서 1등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단발성 테마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까지 해서 보면 보통은 한 달 기간 동안 상승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재료에 따른 시간, 뭐 지속 가능한 재료인가, 뭐 재료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뭐 테마, 저는 리비안 테마주들로 인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 관련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좀 파급이 되는 것 같고 전기차 무선 충전도 파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두시고요. 이 섹터가 꽤나 쉬었어요. 꽤나 쉬어 조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에서 지속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를 해준다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계속해서 세력들이 울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작년 12월 대강연회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OTT 시장이 열리면서 생태계가 확 바뀌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가불의 관계가 거의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섹터 역시 예전에는 국내 소비였다면 그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되다가 지금은 글로벌 소비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컨텐츠 관련 섹터는 좀 굉장히 장기간 올라갈 수 있는, 이거는 한 2, 3년 정도 상승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1년은 안 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길면 6개월일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면세점, 항공, 그다음에 여행, 이런 거 관련주들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업종들이 정상화가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 실적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북,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가 어떤 임기 말에 그동안 임기 동안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북한에 대한 그런 친화적인 부분, 뭐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치적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번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막 트럼프와 김정은이 38선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대북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선 정책 역시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정책주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 개선돼야 될 거고, 계속해서 공약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저출산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가량 뭐 차트도 좀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뭐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어찌됐든 테마주들은 이런 거다. 여러분들이 좀 고정관념을 조금이나마 깰 수 있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